안녕하세요. 광운공고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전자회로의 첫 단원, 반도체 소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장, 물질의 정기적 특성. 수업을 시작하기 전 선생님이 올려놓은 투표에 모두들 참여하고 오셨나요? 아마 선생님이 올린 질문에 스마트폰이 동작한다고 선택한 학생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에 관련해서는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더욱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장갑을 끼면 스마트폰이 왜 동작을 하지 않을까요? 장갑이 손가락과 스마트폰 스크린 사이에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물질에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과 통하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물질의 정기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질의 정기적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은 금, 구리와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나무, 고무와 같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그리고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갖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정기적 특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입자이고 중심에 있는 한 개의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 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띠며 전하는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는 그림에서와 같이 원자핵의 인력에 의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의 전자의 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는 동일합니다. 이 수를 우리는 원자 번호라고 부릅니다. 수소의 경우 전자가 한 개이므로 원자 번호가 1이 되고 헬륨의 경우 전자가 2개이므로 원자 번호가 2가 됩니다. 만약 원자핵의 개수가 10개라면 원자 번호는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의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네, 그렇죠. 원자핵과 전자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10개의 전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잘 알아듣고 있다니 기쁘네요. 이번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것들 기억하시죠? 이 중에 전자는 자신만의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이 궤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20개의 전자를 가진 원자라면 20개가 하나의 궤도에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궤도마다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1궤도에는 2개, 2궤도에는 8개, 3궤도에는 18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2n의 제곱이 됩니다. 이 궤도들 중에 제일 바깥에 위치한 궤도를 가전자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전자대에 위치한 전자를 가전자라고 합니다. 가전자는 원자의 핵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들이기 때문에 원자핵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습니다. 가전자는 핵으로부터 인력을 작게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에너지로도 궤도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궤도를 이탈하는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유로운 영혼처럼 자유롭게 도체 내에서 이동 가능하여 전기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속박전자는 말 그대로 핵에게 속박되어 있는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박전자는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속박전자보다는 자유전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이 맞나요? 이번에는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를 가진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이동은 원자의 제일 바깥에 있는 최외곽 궤도에서 일어납니다. 최외곽 궤도에 허용되는 가전자대와 전도대로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는 에너지 갭이 존재합니다. 이 에너지 갭의 크기에 따라 물질의 특성인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누어집니다. 에너지 대역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대역은 허용대와 금지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용대는 전도대, 가전자대, 충만대 등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고 금지대는 에너지 갭과 금지대 등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허용대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용대 중 충만대는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전자를 수용할 수 없는 대이고 가전자대는 원자의 에너지 궤도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전자가 있는 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대는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거나 비어 있어서 전자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대역을 의미합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이동하면 자유전자가 되어 이동하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갭이 커질수록 더 큰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 갭이 5일렉트론볼트 정도의 물질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부르고 에너지 갭이 1일렉트론볼트 정도의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갭이 없이 에너지 대역이 겹쳐져 있는 물질을 도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갭 크기만 보더라도 어떤 물질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지 알 수 있겠죠? 에너지 갭이 클수록 전자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로 변하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자의 구조와 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자의 이동과 전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갭의 크기에 따라 물질이 가지는 전기적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물질들 중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소자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반도체의 재료에 따른 반도체의 종류와 피한 접합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한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까지 완료하여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